네,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6일,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기획팁입니다. 어, 제가 먼저, 지금 이제 그 유료 회원님들 그 가격을 좀 조정하면서 아마 요번 달에 납부하신 돈들은 다 환급이 될 거예요. 환급이 되고, 요번 달 납부하신 거 환급이 돼서, 어, 이제 앞으로 유료 회원님, 그러니까 최고 회원으로 제가 용어를 바꿨는데, 최고 회원님들은 금액이 인상된 24,000원으로다가 우선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이 아니라 한 1년 정도는 24,000원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한번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주 2회 방송을 유료 회원님들한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게시판이나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쓰셔도 제가 유료 회원님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종목이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올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종합지수는 4천 코스피 기준 4,5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5,500에서 6천 정도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올해.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 천당과 지옥, 천당과 지옥을 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모든 주식, 이 코스피를 하나의 주식으로 봤을 때, 뭔가 이 차트를 이제 코스피 월봉인데요. 이게 2019년, 2000이 아니라 1990년도부터 이렇게 30년 차트예요. 30년 차트. 30년 차트인데, 이 차트를 보시면 하나의 코스피를 주식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은 뭐랄까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기울기를 세우면서 발산하는 종목입니다. 발산. 그죠? 우리는 지금 발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발산의 끝자락. 발산을 하고 나면,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발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정기가 있습니다. 조정기.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국을 걷고 있습니다. 천국. 근데 이제 빠지는 지옥을 걷는 시기가 올 확률이 높죠. 그죠? 지옥을 걸을 확률이 높아지죠. 많이 올랐으니까, 오를 테니까, 앞으로 오를 테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가 포지션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곧버스나 인버스 같은 거로 하락에 베팅하는 거는 조심하십시오. 지금 곧버스, 인버스로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가산을 탕진할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이 전체 시장의 이 시황을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시황. 어설프게 본인의 경험, 합리적인 판단, 본인의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 자신이 살아온 경험, 자신의 합리적인 배운 공부와 이런 걸 했을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뭐죠? 침체죠, 침체. 여러분 시장이나 아니면 한마디로 약간의 번화가, 1번가 같은 데만 나가봐도 문을 샷다를 내리고 붙어 있죠. 예. 임대문이.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동네에도 많아요, 요즘에. 저희도 상권이 아주 나쁜 데도 아닌데도 임대문이, 빈 가게가 넘쳐나요. 자, 침체죠? 자신이 다니는 회사,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은 조금 날 수 있죠. 어쨌든 대기업도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사람도 자르고 그러죠. 그리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또 전쟁도 막 하죠. 말리는 사람도 없고. 자, 그래서 현재 느끼는 우리의 체감, 인간으로서 느끼는 체감은
침체. 침체가 맞아요. 머리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판단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투자의 세계, 투자의 세계, 이 투자의 세계, 뭐 주식의 세계일 수도 있고요. 투자의 세계는 침체, 시장이 침체돼 있고 경제가 침체돼 있고 우리의 경험상은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근데 투자의 세계는 뭐죠? 투자의 세계는 불을 뿜죠. 주식시장, 뭐 부동산도 아직까지 많이 안 빠졌죠. 뭐 서울 같은 데 아직도 버티죠. 통계적으로 서울은 매우 소폭이지만 땅값이 뭐 부동산 값이 조금 올랐어요. 자, 경매가 막 폭발하고 있어도 안 떨어지죠. 네, 투자도 역시 그렇죠. 우리는 처음 4,500포인트를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시황을 해석을 잘못하는 경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인버스나 국버스 같은 데다 막 풀로 봐가지고 막 그 뭐야 신용이나 아니면 그 뭐야 저 저축은행 같은 데서 막 그 해갖고 대출 받아서 막 엄청 땡겨다가 막 하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야 이 투자는 약간 노련한 면도 있어야 돼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차표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차트를. 제가 지금 네모를 두 개 그렸는데요. 자, 대체로 우리가 뭐 이 시기는 못 빼고요. 어쨌든 간에 이 2000년대 이후부터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뭐 많게는 뭐 7%대까지, 7, 8%대까지, 뭐 적으면은 뭐 한 2, 3%, 그죠? 최소한 2, 3%대까지는 1년마다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 같은 경우 1%를 할까 말까 그러죠. 그죠? 1% 내외예요, 1%. 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큰 시기에는 왜 주가가 박스권이었습니다. 박스권 거의 오랜 기간. 그죠? 요때는 이제 저 팬데믹 때문에 그때 막 수급 때문에 올라간 거고. 자,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이제 1%,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져야 되죠.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이고 경험에서 나오는 게 이게 맞죠. 그죠? 근데 지금 반대로 투자의 상황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죠, 반대로. 왜 반대로 갑니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예? 왜 떨어지는데? 투자의 시장은 뭐의 시장입니까, 지금은? 유동성의 시장입니다, 유동성. M2의 시장이라고, M2. 자, 유동성을, 뭐야, 미국도 어쨌든 최대 은행을 동원해서 올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유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유동성. 유동성은 뭡니까?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래요,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돈. 그래서 여러분들이 쫄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주식은 상한가, 그 다음날 뭐 20% 가고 이런 거 금방 나와요. 오늘도 저 상한가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동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으로 가기 때문에 차트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차트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뭐 재료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섹터가 가는 섹터고 뭐 로봇의 휴머노이드 쪽 그런 쪽에 관련된 뭐 지금은 이제 이 전기나 그런 모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뭔가 이제 가속기나 이런 액추에이터보다도 더 세세한 쪽으로 들어가서 뭐 들어가는 뭐 전기 장치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시스템적인 걸로도 오늘 상가를 많이 갔어요. 저희 로봇주들이. 이 유동성, 돈을 그냥 쏴서 그냥 요이 준비 땅 하고 아침부터 해서 쭉 올리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쭉 갔다가 또 뭐 끝나거나 아니면 뭐 한 번 더 가거나 아주 단순하게 봐야 돼.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 뭐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여때도 어떻게 간 거예요? 유동성. 팬데믹 생겨갖고 돈을 많이 풀어서 간 거예요. 돈을 많이 풀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올 연말쯤 되면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돈을 못 풀 환경. 중요해요. 못 풀 환경이 오면은 이 상승은 끝난다. 이 상승은 끝난다. 돈을 풀고 못 풀고의 문제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돈을 못 푸는 상황이 오겠죠. 너무 많이 풀어갖고 감당이 안 되고 뭐 환율이 뭐 어떻게 뛰든 내려가든
여러 가지 뭐 그런 메커니즘, 금융 메커니즘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돈을 풀 수 있죠. 예, 근데 돈을 풀 수 있을 때까지는 이 급등장세는 뭐라고요? 아,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도 돈을 엄청 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돈을 많이 풉니다. 그래서 돈값이 떨어진 걸 수도 있죠. 그죠?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돈값이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떨어졌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것처럼 실물 자산인 예? 주식도 올라야죠. 그죠? 그 주식이 급등하는 거예요. 돈의 영향으로. 돈을 막 쏴주니까 오르는 거라. 이해하시겠죠? 쫄지 않아도 돼요. 돈을 못 풀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회사채도 국채도 엄청 발행해요. 올해. 자, 그런 거를 못 하겠다. 국민연금을 많이 빼먹어서 더 못 빼먹겠다. 그럴 때 그만둬야, 그럴 때 폭락해.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급등주의 모습을 띠고 있고 발산하고 있다. 이 발산의 주 원동력, 주 엔진, 주 기름은 뭐다? 유동성이다. 돈을 이빠이 팍 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안전하다. 실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거예요. 돈으로 다 막 갖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볼게요. 쫄지 말아라. 그렇지만 돈을 국가에서 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더 이상 뭐, 못 발행하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선 현금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 투자를 하는데, 요즘에 이 상승은 절대로 실적과 뭔가 그 경기 상황이 좋아지거나, 로봇이 뭐 천만 대가 갑자기 생겨서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단순한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돈의 힘으로 가는 거다. 돈값이 싸졌기 때문에 반대로 실물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이 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먼저 경창산업이 어제 상한가 갔고요. 오늘은 요 상한가 갔고 오늘은 좀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추세로 갈지는 뭐 사실 모르겠어요. 그죠? 우선은 뭐 시총이 좀 싸죠. 네, 쌉니다. 자, 얘도 로봇에 들어가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자, 이제는 CES가 끝났죠. CES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 여기서 오늘 휴머노이드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에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뭐 작업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하여튼 쇼를 했습니다. 쇼를 했는데 이제는 휴머노이드는 좀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했죠. 일요일 날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로봇주는 이제 조정이다. 자, 조정인데 휴머노이드는 조정이에요. 휴머노이드. 예? 인간 만드는 거. 인간 만드는 로봇은 이제 좀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 너무 많이 올렸고. 그 대신 이제 이 뭐야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수익도 많이 나고 이 스마트 팩토리 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좋아요. 생각보다.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로 확장된다. 그래서 경창산업 같은 회사가 오늘 간 거다. 어제 오늘. 자, 제가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오늘 포메탈이니 PJ전자니 제가 이제 새로 저가형 그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관련주들을 모아놨는데 그걸 제가 사실은 일요일 날 유료 방송 회원님한테 못했어요. 그걸 하도 전에 만들었던 그것만 보고 말았는데 새로 만든 데는 이제 가격이 싼 것들을 모아놨는데 그중에 경창산업이 먼저 상한가 갔고요. 왜 단순한 거예요, 그냥 로봇을 하는데 싸다. 스마트 팩토리 하는데 그런 주식들이 다 가고 있어요. T, TPC 같은 종목부터 뭐 다 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 종목은요. 자, 포메탈도 역시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로봇 중에 오늘 상한가 갔죠. 자, 포메탈 역시도 로봇 중에서 못 갔던, 보시면 다 요렇게 거의 뭐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약간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죠? 이제 점 같죠? 내일은 또 이렇게 흔들겠죠. 똑같아요, 상태가. 경창산업랑 똑같이, 경창산업과 똑같이, 포메탈 역시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메탈 같은 경우도 시총이 싸죠. 얘는 또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내일 올려도 어차피 쌉니다, 싸. 그러니까 시총이 이 천억 미만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 있죠.
스마트 팩토리라 이런 주식들을 뭐 기본은 1,000억까지는 최소한 그 위로 다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업황이 언제 좋아지고 미래 성장 산업이죠. 실적 관계없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포메탈도 역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건 또 이거는 내일 좀 쉬었다가 또 갈 수 있겠죠. 그죠? 차트도 그렇고요. 예, 한 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겠네요. 예, 포메탈 오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상한가 먹은 종목 보겠습니다. 자, PJ전자 역시도 이 뭐야 로봇 관련돼서 뭐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쪽 관련된 전자회사니까 그런 데 관련된 뭐 전력 계통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 납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PJ전자가 오늘 못 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얘는 좀 시총이 조금 오늘 1,000억이 넘었네. 제가 오늘 PJ전자를 7% 상승했을 때 갑자기 섰어요. 7%에서 7.5%. 요거 보신 분들은 알 텐데 한 요때 어디서 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서. 여기 어디선가 섰어. 그래서 제가 지금 모아놓은 것 중에 경창산업, 포베탈, PJ전자도 갈 수도 있겠네. 근데 7%가 올라왔어. 근데 제가 아유 또 그 게시판에 적었다가 또 안 가면 또 뭐라 그러겠지 하고 그냥 저만 샀습니다. 솔직히 단타로 샀어요. 단타로 샀는데 뭐 그러고 나서 뭐 잠깐 뭐 하고 오니까 상한가를 가려고 그러더라고. 여기 좀 왔더라고. 그래서 한 24%대에서 막 올리고 내리고 막 하더라고요. 뭐 26%도 갔다가. 그래서 그냥 상한가에 팔면 좋겠다. 그냥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급이 들어와서 사고 그냥 걸어놨는데 팔리더라고. 근데 사실은 상한가 갔다가 깼거든요. 깼다가 한 24%까지인가 빠지더라고. 아예 안 들어갔어요. 딴 거 들어갔어요. 딴 거. 하여튼 이 PJ전자도 그렇고 이 로봇 관련된 이런 그 한마디 지금 좀 로봇이지만 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거나 뭐 로봇 관련된 이런 쪽의 회사가 이제 못 간 게 있다면은 특히 1,000억 미만 때는 1,000억은 쉽게 다 넘기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 단타치기는 되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다 저번 주에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좀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가야 될 종목들이 더 있어요. 계속 나오거든. 왜 로봇 회사, 자회사로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갑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뭐 정규방 이렇게 방송에서는 좀 하면 너무 길어져서 못하고 한 짧게라도 나중에 뭐 좀 조금 시간이 날 때나 뭐 방송을 하던가 해야 될 것 같죠. 예, 어쩌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창산업, 포메탈, PJ전자 축하드립니다. PJ전자를 그냥 내일 또 한 15% 이상은 가겠죠. 괜히 판 것 같네. 하여튼 뭐 단타였으니까요. 또 딴 거 보겠습니다. 자, 센서 관련해서 센서뷰가 있습니다. 얘 역시도 1번을 보시면 많이 상승했죠. 얘는 우주항공입니다. 자, 우주항공도 로봇과 똑같아요. 우주항공도 이 뭐야 못간 주식들이 지금 다 뜨고 있어요. 오늘 제노코도 많이 갔죠? 자, 역시 두 배. 네, 저점 대비해서 두 배 정도. 뭐 870원은 아니고 한 여기 한 대충 1,000원부터 2,000원까지 오늘 떴고 있다면 두 배 정도 상승하고 또 상황 봐서 조정이 끝나면 또 갈 수도 있어요. 우선 1차 상승은 끝났다고 봐야죠. 센서비 역시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월봉도 한번 보면요. 이거 한참 갑니다. 물론 요번 달에는 뭐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다음 달이라도 더 갈 수 있죠. 어쨌든 센서뷰 우주항공주로다가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2월 달도 급등합니다. 2월 달 월봉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아요. 좋습니다. 예, 체크해 주세요. 센서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노커는 제가 뭐 유료회원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했고, 또 우주항공주 중에서 못 간 주식으로 해서 목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방송한 것 같아요. 토요일인가. 자, 제노커 역시도 오늘 거의 상한가 가는 줄 알았죠. 얘 역시도 거의 이제 13,000원에서 25,000원까지 두 배 정도 상승하고 휴식에 들어갔죠. 좀 쉬다가 또 갈 수도 있어요. 예, 제노커 역시 2,000억 정도 시총에 맞췄습니다. 대놓고도 오늘 갈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주항공주들도 단기 조정에 이제 내일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미 이제는 어,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1, 2, 3 대롱이 관통 그 다음에 5월선 찍고 슈팅
자, 다음 달에 더 길게 나와요. 자, 제너코 역시도 우주항공주 중에 먹간 주식 오늘 슈팅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주항공주 캔커 에어로스펙스 투자주의가 붙었죠. 얘 역시도 오늘 급등했다가 빠졌습니다. 우주항공주도 로봇주의 상승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5일선을 계속 끌고 갑니다.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왔다가 더 가면 세게 더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조정이 한 하루 이틀 나오면 좀 길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얘 역시도 이 최고가를 뚫었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업종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 우주항공주 조금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로봇주라면 이제 이런 식의 이 뭐랄까 이 부분 계속 그 횡보하던 구간을 뚫은 다음부터 내려서 잘 가죠. 캔코와 에어로스펙스였습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면 계속 다음 달에도 또 상승하겠죠. 캔코와 에어로스펙스였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우주항공주로서 요번에 많이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사실은 이제 상승한 지 한 열흘 내인데도 엄청 급등했죠. 이젠 좀 5일선에 붙었다가 다시 가고 그죠? 세트랙 아이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요 뭐야 성장주 섹터 로봇주와 이 우주항공주들 다 이런 거를 뚫은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는 거. 세트랙 아이 아직도 더 가겠죠. 예, 바로 내일부터는 못 가겠죠. 여기 좀 붙은 다음에 다시 또 쭉 가겠죠. 세트랙 아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IT 생글로벌 역시 STO와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그리고 금거래소도 코인도 발행했죠. 자, 그러면서 지주회사로 가고 있는데요. 다시 또 재차 요 부분을 뚫으려고 합니다. 요 부분만 뚫으면 다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일이라도. 그죠? 회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업황이 좋아지면서 시총이 한 1조는 충분히 넘길 것 같아요. 자, IT센 글로벌 오늘 며칠 조정을 줬죠. 요 부분을 가다가 며칠 조정. 그러니까 이 주식도 보시면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급등 이렇게 계속 꿀렁꿀렁 거리다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구간이 나와야 된다. 이런 구간이 나올 거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1조 5천에서 2조 정도의 시총을 가겠죠. 그죠? 아이티센 글로벌 실적과 함께 지주사로서 좀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들이 요런 박스권만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더 쉽게 간다. 왜? 유동성. 그냥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런 회사 또 업황도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실적이나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그런 기대 심리로 그냥 올리고 싶은 데까지 올리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는 뭐죠? 돈으로 사기만 하면 올라가요. 돈이 들어오면 가고 돈이 빠져나가면 빠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다음 뱅크웨어 글로벌도 좀 보죠. 그래도 지금 이 STO 관련주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같이 엮여 있죠. 전자금융법 해갖고. 근데 요 뭐야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STO도 하는 요런 회사들이 먼저 지금 5일선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조만간 이렇게 한번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갈 거예요. 조만간. 한번 갔다가 뭐 빠지든 어쨌든 한번 갈 것 같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이제는 바닥을 나가고 싶다.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한 3월 안에는 되겠죠. 그 전에 이제 바닥 다져야죠. 우선 5일선부터 찍으러 가야 돼요. 5일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과 이 STO 관련주는 3월쯤에 통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차트들을 보면, 월봉을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 바닥을 만들면서 이렇게 쌓아서 3월쯤에 쭉 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뱅크웨어 글로벌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헥토 파이낸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얘는 차트를 많이 만들었네.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서 요거 뚫었죠. 요거 올려놨죠. 얘가 되려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주가 먼저 가네요. 차트 좋아요. 네, 얘 같은 경우 먼저 가려고 차트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별이 5개. 그냥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고 돈이 빠지면 떨어진다. 이 단순한 공식이에요. 유동성 장세에서는 단순한 공식이야. 명심해도 돈이 들어오면 올라가. 그냥 막 사기 시작하면. 돈이 빠져나가면 빠져. 그러니까 돈 빠져나가는 것 같다 싶으면 팔면 돼요.
자, 얘는 월봉도 다 맞춰놨습니다. 요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많이 가겠어. 얘도 2월, 3월쯤에 좀 많이 가겠죠. 헥터 파이낸셜이었습니다. 네, 계속 누르고 있죠. STO는 왜 누르고 있죠? 예,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그래요. 예, 세력들이 빼려고 그러니까 뭐 이거 물건을 좀 물량을 뺏으려고 그러죠 개인들한테. 그래서 주가를 더 질근질근 박는 거죠. 그래서 서울옥션이 오늘 왠지 모르게 좀 의미 있는 여기 선까지 올렸죠. 서울옥션이 좀 뭔가 또 호재가 있나 봐요. 빨리 가려고 그런다 빨리. 그죠? 서울옥션은 좀 빨리 사야 되겠네. 자, 서울옥션 STO 경매나 이런 거 STO 그죠? 서울옥션 월봉도 얘가 조금 빠릅니다. 어쨌든 얘도 한 2월 달쯤에 많이 가겠어요. 1월 달보단 2월 달이 더 많이 가겠다. 자, 서울옥션. 자, STO는 2월에서 늦어지면 3월쯤에 통과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서울옥션이었습니다. 네, 후원이 안 나오는 방송. 후원이 나오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저도 추세를 보면 좀 수익이 오래 나려면 좀 좋은 주식을 뭐 6개월, 최소한 3개월, 6개월, 1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 제가 방송을 그 주식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후원이 없어요. 그 후원은 점점 나오기 힘든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 자꾸 유료 회원님들도 제가 이제 이런 뭐야 월 회비를 조금 올린 이유도 유료 회원님들하고 가져가는 종목들은 좀 길게 가져갈 종목들이 자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간간히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리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후원은 나올 수 없는 구조죠. 왜냐면 뭐 한 20% 올랐다가 또 계속 조정받고 조금 빠지거나 그러다가 또 다시 뭐 30% 오르고 이러면 30% 올라서 후원이 거의 안 나옵니다. 최소한 60%에서 2배 이상 올라야지 후원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주식들은 뭐 30% 갔다 또 쉬고 또 쉬었다가 또 2, 30% 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은 후원은 좀 힘들다고 봐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자, 큐러셀 역시도 자, 가격 정책을 보면 28,000원대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28,000원대부터 얘기해서 저는 39,000원에 들어갔어요. 39,000원. 3만 원대도 3만 원, 3만 원, 4만 원, 3만 8천원, 3만 8천원, 뭐 4만 2천원, 뭐 이럴 때도 엄청 얘기했습니다. 안 샀죠. 안 사는 사람 안 사요. 자, 이제 5만 원이 왔어요. 5만 원. 자, 2만 8천원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 50%가 넘어요. 50%가 넘습니다. 저 역시도 수익이 꽤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도 제 계좌에 파란불이 없어요. 다 빨간불입니다. 예, 계속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있네, 하나 있어. 링크제니시스, 한 1년 전에 산 게 좀 마이너스가 좀 큽니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좀 마이너스예요, 아직도. 자, 큐러셀 같은 경우, 제가 바라보는 가격은 뭐 그 이상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해도 이렇게 졌다 가고 졌다 가기 때문에 이제 신약화가 조만간 나면은 그래도 한 8만 원 정도는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후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주식은 좀 사서 오래 가져가야지 수익이 좋습니다. 자, 28,000원에 산 사람이 8만 원 가면 적어도 한 3배 정도 납니다. 이러면 후원을 해주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러셀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 수익률이 엄청 나올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역시 기울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세우죠. 좀 세우다가 이제 빵 간다. 그렇습니다. 원데이 투데이 하고 있습니다. 큐로셀이에요. 큐로셀 요번 달 긴 잠자리로 날아가겠죠. 잠자리인지 뭔지 하여튼 긴 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큐로셀 요번 달에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오시면 저 좀 기억해 주셨다가 뭐 지금 들어가도 돼요. 예, 지금 들어가도 한 3만 원은 먹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큐러셀 신약 허가가 요번 달 안에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일 스틸럭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종목을 요 윗꼬리 달 때 요때 샀다가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시 오늘 들어갔다가 오늘 여기서 들어갔어요. 아니 한 2%대 들어갔습니다. 2% 상승했을 때 들어갔다가 한 3% 갔다가 또 빠졌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돈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뭘 샀어요? 예, PJ전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PJ전자 사서 솔직히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어요. 동일스트럭스는 이제 한 주도 없죠. 근데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주식을 많이 빼도,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렀죠. 한 번 더 눌렀죠. 눌렀으면, 뭐, 이렇게 또, 도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겠죠. 이제 내일 한번 윗꼬리 달면서 뭐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대충 뭐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가 조만간 나와요. 내일이든 모레든. 이렇게 되면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팔아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안 가요. 바로 가지 않고 또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동일스럭스는 뭐 자꾸 물린 요때 엄청난 속임수를 줬죠. 거래량도 터트리면서 거래량이 조만간 빵 터지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시라. 단타로. 근데 또 이럴 때 고점에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고점에 안 팔면 또 다시 빠집니다. 바닥이 안 나왔어요. 왜 바닥이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가서 좀 여기서 좀 어쨌든 좀 빠지고 또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이렇게 한 단계씩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외바닥일 때는 그냥 단타로 들어가는 거고 정확하게 바닥이 여기 어디서 나올 때쯤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주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지금 이 바닥을 겨야 돼요. 올렸다 뺐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스트럭스는 싸다 근데 호재도 많고 뭐 어쨌든 자회사인 대선조선이 엄청난 탈바꿈을 하면 2월, 3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동일스트럭스 역시도 뭐 며칠 보고 단타로야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좀 수익을 내려면 좀 긴 마인드로 이제는 들어가도 됩니다. 1,400원 정도면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조금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주식들이 돈이 들어와야지 가는 거고 제가 이때도 못 가길래 팔았던 이유가, 자, 이때도 보면 상한가 다음에 또 하한가죠, 거의. 상한가 다음에 거의 하한가죠. 또 계속 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애는 좀 더러운 애요. 좀 더러운 놈입니다, 성격이. 네, 더러운 놈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예, 그렇죠? 이거는 차트고 뭐고 다 무시하고 빼는 겁니다. 요즘에 차트고 뭐고 다 무시해요. 그냥 빼면 또 빼는 건 또 무식하게 뺍니다. 그죠? 거의 일자로 이렇게 쭉 빼오죠. 예, 윗꼬리 달면서. 그죠? 예, 다 왔잖아요. 주봉상부가도 여기까지 딱 왔죠? 다 온 거예요, 이제. 이제 살살살살 올려야 돼요. 동일 스트럭스는 이렇게 급하게 올린 만큼 조정은 엄청 무섭게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급하게 갔다고 해서 또 여기서 다이나믹하게 바로 갈 것 같죠? 바로 안 가요. 대체로 이렇게 심하게 누릅니다. 잡주들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유동성 장세로서 뭐 옆에 뭐 집이 경매 나가고 옆에 가게가 뭐 저기 하고 누가 뭐 비관해서 자살하고 뭐 주위가 뭐 엄청 안 좋고 장사들이 안 되고 다 필요 없어요. 돈이 들어올 때까지 돈이 들어올 때까지 예, 폭등입니다. 폭등. 폭등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들어오면 오릅니다. 단순해요. 요즘엔 이렇게 매수하면 되게 편해요. 돈이 나가면 어, 떨어 단순합니다. 단순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올 때까지 계속 상승한다. 조정 주면서. 그리고 들어올 때까지는 폭등해요. 그 다음에 주식도, 종목도 돈이 들어오면 올려요. 하루나 이틀이라도 올립니다. 단순하게. 그죠? 차트고 이런 것도 크게 의미 없어요. 뭐 큰 주식은 차트를 지키는데 조그만 주식들은 뭐 차트도 거의 없어요. 그냥 막 돈 들어오면 올라가고 돈이 나가면 떨어져요. 예, 매도를 심하게 하면 빠집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런 거야 뭐 본인들이 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길어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돈이 들어오면 올립니다. 주식은 간단해요. 그래야지 단타도 잘 쳐. 돈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좀 나가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던져야 돼요. 그날이라도. 예. 이렇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박장에 돈 좀 많이 버십시오. 대박장에 물려갖고 맨날 한타만 하지 마시고 돈 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